안녕하세요. 박수가 없네요. 조합장님이 인사할 때는 박수를 치시고 제가 인사하니까 박수를 안 치시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흥농아그로고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오성면 기름리에서 이 꽃농사 하우스 3,000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리시안사스라고 그래갖고 이 꽃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은 평당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나와요. 제 하우스는 이게 다 스마트팜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우스 제어를 다 해요. 온도, 습도, 환경을 다. 제가 일본에 가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수원도 앞으로 스마트팜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집에 앉아서 물 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럼 여러분 좀 전에 송장훈 박사님한테 교육 받으셨죠? 그분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느낀 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관행농법은 안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먹는 배농사 잘 지려면 여러분들 앞으로 농사는 특히 배농사, 사과농사는 눈으로 먹습니다.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명절 때 또 추석 때 이 귀신이 먹는 농사를 잘 지셔야 되는 겁니다. 모양이 좋고 이쁘고 당도는 다음이에요. 그죠? 이거를 잘 지셔야지 귀신이 먹는 농사를 잘 지셔야 됩니다. 이걸 잘 지시려면 과선의 pH가 이 정도로 맞춰줘야 되겠죠. 저는 전국의 제주도서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또 일본, 필리핀, 중국 다니면서 제가 좀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한 달에 5번 내지 한 10번 정도 교육하는데 우리 평택에서는 저를 안 불러주더라고요. 여러분 재랭이 아시죠? 재랭이 고기 하면은 보살집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저도 반보살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 만신은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네 만신한테도 한마디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농사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맞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배농사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명품배를 생산해야죠. 배농사의 기본은 토양에서 좌우됩니다. 이 가을에 옷을 잘 입혀야 됩니다. 가을에. 배나무가 가을에 낙엽 질 때 낙엽이 잘 지어야 되네요. 조기 낙엽 지고 늦게까지 잎이 붙어 있으면은 배나무 농사 고품질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 제가 이따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조합장님께서도 말씀했죠.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안 되니까 당도열과 과육, 괄변 이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즘에 또 갈수록 심해지는 병해충 관계, 이 화상병이라든가 옛날에 없던 병이 이게 많이 생기죠. 땅속을 알아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요것만 잘해주시면 화상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훨씬 덜해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튼튼한 사람도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 그리고 코로나 주사 맞고도 고생 엄청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자도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요. 이게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에서 다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종 세트 농법을 적용하면은 요 땅 살리기 유기질 50평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토양에다가 관주해주게 되면 토양이 부실부실거려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버리면 토양이 스펀지 토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배나무밭의 문제는 문제냐? 통기성이 없다. 아까 송장훈 박사님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F100은 소나무, 산나무, 해나무, 추출물. 요거는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요거는 하나로 뚝은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예요. 요 두 가지를 연면 살포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 좋은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은 생育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수기 단축까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배농사에 일주일 앞당겨주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까지도 앞져줄 수가 있다. 재배하는 동안에 이제 문제를 잘 살펴야 되겠죠. 배 수확량은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고온, 가뭄, 차진비, 열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이 갖춰야 될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뿌리에 활력이 떨어지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절고 수확량이 떨어지죠. 토양의 양분, 수분, 보유력이 좋아야 된다. 가뭄에 잘 견딘다. 지속적인 양분 공급입니다. 지속적인. 이 지속적인 양분 공급만 잘 돼버리면은 화상병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면역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후변화에 이제 제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양분이 공급되도록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발효된 퇴비 이거 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유박 퇴비는 발효된 퇴비가 아닙니다. 토양에 들어가서 다시 토양을 산성화 만드는 거예요. 토양이 산성화돼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백날 칼슘, 인산 같은 비료 갖다 줘도 배가 흡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의 기본 조건을 우리가 갖춰줘야 되겠죠. 배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되어야겠죠. 배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주면 고품질 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배에 생각해야 될 과제죠. 고품질 배 생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우리 농협에서 이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변화 예측과 준비,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죠. 개방화된 시장에서 정보가 생명이다. 생산 품질에서 지속적인 교육, 이게 되는 거죠. 배농사에 이제 병해충 공동방제 매뉴얼이라는 시스템화를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재배로 고품질 배를 산업으로 발전했는데 이게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게. 그럼 소비지 시장에서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자만이 개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죠. 우리 평택과수조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생존 전략 때문에 오늘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교육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합장님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예? 이제 기후변화 제대로 읽어야 되겠죠. 이거를 대체한 포장하고 안 대체한 포장은 가격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죠. 가뭄. 여러분들이 가뭄, 고온, 폭염, 열대 현상, 배 착과 후에 가뭄은 세포 분열이 작아지죠. 이때 관수를 안 해버리니까 열과가 많이 생기고 과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토양에 수분 간직 능력이 없습니다. 고온 가뭄은 수분 부족에 수확해 열과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기에 물을 줘야 되는데 300평 같으면은 한 25톤 정도는 관주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제가 강원도 이쪽에 자주 다녀보는데 냇가에 물이 없어요, 냇가에. 왜 없을까요? 산림이 우거지니까 비가 시원찮게 오면은 산에서 내려올 물이 없습니다, 물이. 4, 50mm 정도는 와야 냇가에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의 수풀이 우거지니까 토양의 수분 간직 능력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열대야 현상이 지속이 되죠. 지난해, 재작년에 열대야가 우리 평택에 34일입니다. 34일. 이때 배가 안 크죠. 이때 열대야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토양에 관주 안 해주고 양분 없으면은 입에서 열매에 있는 수분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 8월 달에 배봉지 헤치고 배를 만져보면은 프라다스 나무에 있는 고운방울 그냥 물렁물렁거려요. 배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8, 9월 달에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열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면은 관주를, 야간 관주를 해 주셔야 열대야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우리 7월 달이 더 덥습니까? 8월 달이 더 덥습니까? 우리는 8월 달이 더 덥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난해 2년 동안 우리 인근 기술센터에서 이게 조사한 건데 7월 달 날씨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간에 온도가 이렇게 25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양분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죠. 비가 많이 오던 지역이 가뭄이 심하고 비가 오면은 장마급 수준입니다. 이게 장마권. 그러니까 평년보다 따뜻하거나 어느 해는 많은 눈과 강추위가 되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해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병을 일으키기 좋은 환경을 알면 예방도 쉽죠. 땅속의 병균, 질소 성분량이 많고 토양이 과습하고 밀식하고 석회 부족 이렇게 되죠. 이 흑성병, 흑반병, 이 까치벌레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죠. 지난해 이거 잘못 잡아버리면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때 FF하고 하나로 뚝을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약초적마다 주게 되면은 흡집을 하는 이 해충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 이 FF은 피낸 성분이 들어서 해충을 기피작용을 해요, 기피작용. 그리고 녹여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에 어렸을 때, 부화됐을 때 줘버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화상병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하나로 뚝이 여러분 등록되어 있는 약재에다 줄 때 가장 좋다. 아까 카의 약자들 얘기했죠. 예방위지 약재, 다이센, 네오브로도, 델란, 캡탄 이런 약재가 카의 약재입니다. 그래서 그 카 약재 줄 때 요 2가지를 섞어주면은 방제가는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다사 이런 약재들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효과 없다고요. 그래서 면역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약재가 비오넴입니다. 비오넴. 면역력을 키워주는 약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약재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제 배농사 농약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은가? 여러분들 요 때가 가장 좋습니다. 요 때가. 입에 기공이 열린 상태에서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많이 농사를 짓다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아까 전착제 섞으라 그러죠. 흡수 촉진제. 이 배나무 입에는 거치게는 이 키스팅 때문에 약을 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농약의 농도를 높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약해가 더 많이 나고 더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은 노즐이 굉장히 미세합니다. 여러분들 노즐부터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세하게 줘버려야 됩니다. 저는 일본을 16년 동안 제가 도마도매를 수출했기 때문에 일본을 자주 갔거든요. 500리터 가지면 그 사람들은 1500평을 주는 게 3000평을 줘버립니다. 미세한 노즐을 갖고. 그래서 약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온도가 높을 때 주면은 기공이 다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잘 맞춰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칼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칼슘은 지금 여러분들이 연면살포하지만은 체내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쓰실 때는 가장 비싼 거, 좋은 거 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칼슘을 연면식 살포하면은 30cm 움직이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그러면은 이 칼슘은 이 끝에서 저기 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을 잘 만들면 칼슘 결핍도 잘 안 난다. 그 제가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요. pH. pH가 6.5였을 때 모카 뿌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pH가 과수원에 5.2나 5.3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양분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비려주고 해도 우리 과수원 줄 것만큼 다 주고 많이 줬는데도 배가 안 커. 색깔이 안 나. 다 이 토양의 문제입니다. 토양의 문제. 그럼 이 토양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거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배는 6.0에서 6.5짜리가 여기가 좋다 그랬죠. pH가.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은 질소, 가리, 인산. 이게 pH가 6.5였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되죠. 근데 4.5나 5.5 이렇게 돼버리면은 질소 성분이 있다 해도 흡수가 안 되죠. 가리가 있다 해도 흡수가 안 되죠. 인산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산하고 칼슘, 가리 이게 잘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배의 맛을 좌우되는 거는 이 마그네슘하고 황입니다, 이게. 근데 pH가 낮아버리면은 이 5.5만 돼도 이게 흡수가 덜 되죠. 칼슘이 있다 하더라도 칼슘 흡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연면 살포하고 해도 체내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보시면은 5.5 이하일 때는 인산이 고정이 되고 칼슘, 마그네슘 결핍이 나고 독성이 발생해서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많이 나와서 뿌리끝을 녹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배밭은 거름은 많이 줬는데 안 된다. 토양 검사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성분은 채워주고 남는 건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은 돈도 훨씬 덜 들어가죠. 배농사 표층과 경반층의 pH가 다르다. pH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흡수가 안 되고 과실이 크지 않는다. 과습은 피해갈 수 없죠. 콩뿌리에는 뭐가 있나요? 콩뿌리에는? 예? 우리 사장님이시죠? 제가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콩뿌리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잖아요. 질소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요게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요게 20kg짜리인데 50평에다 뿌려주면은 우리가 토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생물이 토양에서 개토를 해주고 이걸 흙을 뒤집어 줘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심토파쇄기입니다. 심토파쇄기. 옛날에들 써보셨을 거요. 심토파쇄기를 넣어갖고서 50cm 속에서 한번 공기를 넣어줘버리면 땅이 들썩거리잖아요. 그럼 배수 잘 되죠. 산소 공급 잘 되죠.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땅 살리기 유기질이. 우리가 모든 작물은 우리가 준 비료, 퇴비를 스스로 먹고 작물이 클 수 없습니다. 토양에 있는 이 토착 미생물이 이거를 분해시켜줘야 작물이 크는 거거든요. 작물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탄수화물이 나오죠.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거를 받아먹고 작물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가장 잘하는 게 우리가 토양 속에 있는 인산, 가리,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분해시켜 주려면 여러분들은 미숙퇴비, 유박을 쓰시면은 유효 미생물이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미생물이 증식이 돼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나 이 새토양을 갖다가 50평에 이거 하나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는 데다가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넣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토양이 부실부실거려. 물 빠짐이 좋아. 약차가 다녀도 다져지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토양에 있는 토착 미생물이 먹이가 증가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토양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숙퇴비라든가 인산이 고정이 되면은 이게 분해가 안 돼서 일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나무 이 끝에서는 칼슘 결핍이 나고 하엽에서는 마그네슘 결핍이 나죠. 그래서 이 원인이 그겁니다. 이것만 잘 해결해 주면은 흑성병, 화성병, 균핵병, 시드름병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화성병 약으로 등록되어 있는 약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그 미생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질소가 고정되고 토양 속에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를 분해주니까 칼슘, 마그네슘, 철을 빠르게 이게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의 불균형은 기온가를 낳고 숫배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체가 생기고요. 그래서 양분을 균형 있게 해주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요게 이제 나무 뿌리거든요. 모든 식물은 이 물관과 채관이 있습니다. 채관. 이 뿌리 끝에서 미량요소가 흡수가 돼야 작물의 생리장애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뿌리 끝에 이 골무죠. 여기가 물을 빨아들이는 물관입니다. 그럼 탄소동화제 양분은 일로 해갖고서 열매, 잎에, 뿌리에 보내줘 버리죠. 토양의 표층이 이렇게 새뿌리가 난 데는 나무가 잘 자라죠.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쁜 미생물이 70%, 여기는 좋은 미생물이 70%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양분이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놨다가 잘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광합성이 잘 되고 근모가 발달되고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돼 갖고 토양 속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 산소 공급입니다. 이게 잘 되면 칼슘, 철, 마그네슘 이게 공급이 잘 되니까 나무에 생리장애가 안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뿌리가 괜찮고 과습해 버리면은 뿌리 끝이 다 녹으니까 우리가 비료를 주면 뭐합니까? 뿌리 발달이 안 되는데 유해균이 증식되고요. 양분 이동 안 되죠. 시드름 되죠. 탈수 현상 나죠.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칼슘, 마그네슘 이동이 안 되니까 거름은 잔뜩 냈는데 패는 않고 색깔이 안 나. 이게 이런 문제점이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철, 미량요소 이 12가지 양분 갖고 모든 작물은 다 큽니다. 토양 속엔 7, 80가지 미량요소가 있지만은 요거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칼슘 되잖아요. 이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하려면은 붕산이 있어야 됩니다. 붕산. 이게 같이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칼슘이 많으면 마그네슘 결핍 나고,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슘 결핍 나고, 질소가 많으면 칼슘 결핍 나고, 질소가 많으면 가리 결핍이 나고, 가리가 많으면 칼슘 결핍이 나고, 이게 다 기량적용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주느냐고요. 토양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걸 못 맞춥니다. 근데 이거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잘 발효된 퇴비.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가축분 퇴비 1등급 퇴비라든가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미생물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칼슘 아무리 줘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토양에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 이게 이파리가 6, 7월 달 되면 신초가 이렇게 철겹임 나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토양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죠. 그건 미숙퇴비가 미치는 영향이죠. 미숙퇴비라든가 유박이 들어가면 토양 속에서 일단 산소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환원이 되고요. 철과 망간이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합니다. 식물이 칼리 흡수를 못하게 하고 인산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는 줬지만은 이게 다 고정이 되고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도가 낮아지니까 자꾸 인산이 흡수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전분화되지 못하니까 뿌리가 부패 되고요. 지상부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흑산병, 화산병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과성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곰팡이가. 요즘에 우리 산에 가보면은 낙엽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미숙퇴비 낸 데다가 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놓고 세탕을 주고 수분을 줬더니 땅이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 한번 보실래요? 식물과 곰팡이 뿌리 관계죠. 곰팡이와 뿌리. 이 아그리파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아그리파지. 예? 예, 이게 화상병 약입니다. 이 화상병 약인데 이게 미생물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 화상병 났을 때 이거를 줘갖고 치료가 병이 걸렸던 나무도 요걸 수관주사를 잘 놓으니까 더 이상 번지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관을 잘 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세균을 잡아먹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착 미생물이 토양 속에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면은 화상병도 면역력을 키우기 때문에 훨씬 덜한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토양에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갖다가 토양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토착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미생물이 먹고 난 물질이 뭐예요? 항생물질이잖아요. 우리 화상병약 스트랩토마이신 쓰지 않습니까? 그 항생제 아닙니까? 이게 천연 항생제, 천연 항생제. 그러면 식물은 병균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해서 식물의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뻗어서 식물의 뿌리에 닿지 않는 곳에 인과 질소, 미량요소를 흡수해서 작물의 때, 배나무의 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만병의 근원인 해결할 수 있다.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력. 작물에 필요한 12대 성분이죠. 질소, 인산, 가리. 이건 백분율 아닙니까? 요소는 한 부대에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몇 프로요? 우리 나이롱 농사꾼이신가 보다. 46% 들어있잖아요. 46%. 근데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몰리브덴 이건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리장애 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잘 발효된 퇴비잖아요. 그 땅 살리기 유기질 넣어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배나무가 이 뿌리가 다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그래서 우리가 땅에다 뿌려준 비료를 쭉쭉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박이나 미숙퇴비나 화학비료가 많이 들어가면은 토양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러면 뿌리에 입에 있는 양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배밭에 가보면 이파리는 작고 녹록색이고 안 자라. 또 심한 건 잎가장자리 테가 둘러.
이게 내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가 색깔이 안 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양 검사를 해서 토양의 pH를 맞춰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앞산 뒷산에 많이 피던 진달래 요새도 피던가요? 진달래꽃 구경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할 때는 진달래가 엄청 많이 폈어. 그때는 토양의 pH가 4.5, 5밖에 안 됐습니다. 요새는 나무를 안 해니까 산에 가서 어디를 재든 6.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달래는 산성 땅에서 잘 자라. 그냥 자연 도태된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뿌리를 장해주는 요인이죠. 이 미스테비가 들어가면은 가스장애도 나고요. 이 좋은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나쁜 미생물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시드름면이죠, 시드름. 그래서 이 통기성, 가뭄에 또 습해에 견딜 수 있는 거는 땅의 통기성, 물의 저장고, 땅을 저장고를 잘 만들어 놔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되죠.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토양도 작물도 썩어버리죠, 뿌리가.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생육장애죠. 이 뿌리가 기능이 약하면 양분이 흡수 불량되죠. 웃자람 되죠. 이상줄기 생겨죠. 잎은 광합성이 안 되고 연약한 잎이 생기죠. 꽃이 개화불량이 생겨버리죠. 화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죠. 열매는 착과불량, 당도 저하, 기형가 발생이 많이 되죠. 이게 거름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뿌리의 산소 공급이 15% 정도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는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여러분들이 탭이 낸 데다가 이거를 갖다가 요즘에 줘도 되고 꽃 지고 나서 줘도 추비를 안 줘도 돼요. 여러분들의 토양은 어떻게 보면은 비료가 작아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많아서 안 되는 거 많아서. 1년 굶겨도 될 정도의 과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게 되면은 토양이 부실부실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이게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용성을 바꿔주고 가뭄 이런 데 견디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1000평에 50호만 넣으시면은 50만 원 투자하면은 평당 500원 투자하고 여러분들 농사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다. 그래서 올해 제 말을 못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500평만 뿌려보시든가 50평만 뿌려보시면은 여기에 뿌린 데서 당도라든가 광합성이라든가 장마철에 견디는 힘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수분만 만나버리면 이게 부풀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토양을 갖다가 개량을 시켜주고 객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습이나 가뭄에 견딘심이 강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저겁니다, 이게. 질소를 고정시켜줘 갖고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이런 걸 가용성을 바꿔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배에서 생리장애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모양이 좋아지고 색깔이 잘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비 오면 질퍽거리고 폼이 끝에 안 들어가는 토양도 공기 유통이 잘 돼버리니까 양분 흡수가 잘 되겠죠. 요거를 잘 만들어 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이게 작물에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갑니다. 개화 시기에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숯배가 유체가가 많이 나오죠. 올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개화 시기에 비가 안 오면은 거름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비가 와버리면 120%, 가물으면 80%밖에 흡수 안 합니다. 80%가 흡수하는 애는 숯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밭에 가보면은 꼭대기, 경사진 꼭대기는 숯배가 거의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몰리는 데가 숯배가 더 많아요. 양분 폭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가서 또 거름이 많으면 열과가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버리면은 세포 분열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5분 남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유기FF액을 제가 30년 동안 지금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서 수입을 해서 완제품으로 공급을 하다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울성리에서
제가 이 공장을 좀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스튜디오도 있는데 이 FA100은 뭐냐? 소나무, 산나무, 해나무 추출물이에요.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피네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갖고 해충 기피작용을 해요. 그리고 숯배, 개화 시기에 이때 개화 전에 2번을 주게 되면 냉해 방지에 이거와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돌출배가 모양이 잘 잡혀요. 그리고 이거를 약주정마다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습기가 일주일 정도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돌출배도 이게 배꼽이 들어가 이게. 그리고 이 하나로 뜨건 뭐냐면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세트를 해서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농약 줄 때 아무 농약이나 혼용이 잘 됩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줘야 되느냐? 1년에 꽃 피기 전에 2번 주시면 됩니다. 꽃 피기 전에. 그리고 농약 개화, 낙과 후부터 8번 내지 8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 전에 2번을 주게 되면 냉해 숯배 예방이 되고 질소 흐름을 조절해서 이런 숯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습기 단축이 이게 잘 이루어지죠. 낙화 후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 40일이 세포 분열기입니다. 이 40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이제 세포수를 증가하고 돌출배가 이게 균형이 잡혀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출배 나온 거 봉지에 실로 해놨다가 가을에 보시면 알아요. 딱 모양이 잘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지베린 처리하잖아요. 비료 흡수를 빨리 해갖고 배를 크게 만들어 버리는데 색깔이 안 나고 석세포가 안 풀리잖아요. 요게 석세포라든가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월달, 6월 하순 되면은 이 도장지 때문에 많이 걱정되잖아요. 이 도장지는 요 500리터에 2개. 그러니까 1000리터짜리 있으면 이게 4개 놓으시면 됩니다, 4개. 그래갖고 2번을 주게 되면은 절간이 짧아져요. 잎마디 절간이. 그리고 내는 꽃눈이 확실하게 옵니다. 여러분들 도장지는 어떻게 돼요? 10마디 밑에는 마디가 짧죠. 근데 10마디만 넘어갔다면 도장지가 한 뼘에 한 뼘. 이렇게 되죠. 이 도장지가 이 10마디 미만에는 이게 다 짧습니다. 근데 걸음이 세버리면 이게 한 뼘씩 늘어나요. 그래서 요때 2월 하순서부터 요때 요거를 500리터에 2개씩 타서 2번만 주게 되면은 도장지도 억제가 되고 내년 꽃눈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을에 옷을 잘 입혀야 된다는 거는 조기 낙엽이 지면은 뿌리 기능이 떨어졌다. 또 늦게까지 잎을 물고 있다 하면은 질소 과달로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럼 질소 과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꽃눈이 요즘에 보면 다 잎눈이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착과가 돼도 돌출배가 나고 기형과가 나오고 유채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가장 잘하더라. 그리고 아까 카예 약재에다가 이걸 섞어버리면 이게 화상병에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에 잘 듣는 게 아니라 화상병 약하고 같이 섞어줬을 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게 요건 2만 원이고요. 요건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은 제가 이런 납병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20리터짜리 30만 원에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리터짜리를 갖다가 이제 그걸 공급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갖다 섞어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은 땅 살리기가 평당 500원 들어가죠. 1000평이면 50만 원 들어가죠. 이거를 10번 줬을 때 평당 얼마 들어가느냐? 이게 4병이니까 2병이니까 4만 원이죠. 이것은 7만 원 들어가죠. 평당 1200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1200원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아까 송 박사님이 25% 대목만 잤어도 25% 올린다 그러는데 제 것만 쓰게 되면은 10%가 이상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박스를 작업하시는 분이 10% 더 나오면은 1100이죠. 근데 1다이하고 2다이 앞다이가 가격이 제일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9만 원, 10만 원씩이래요. 근데 배를 싣고 가서 얼마 받았느냐 하면은 120짝 싣고 가서 특은 2, 30짝밖에 안 되는데 꼭 9만 원, 10만 원 받았다고 그래, 농가들은. 평균을 따져보면 4, 5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원씩 따져버리면은 1100짝이 다 다이수가 바뀌어버리고요. 다이수가 바뀌어버리니까 20% 생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얘기를 못 믿으시면은
금년에 그냥 1000평만 한차만 매번 10번 줘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는 분명하게 나온다. 그래서 10%가 수확이 늘면은 20% 소득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짝이면은 100장 늘어나면 500만 원이죠. 그런데 1100짝이 다이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10,000원 내지 20,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합장님도 생존 전략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 거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1200평에 이제 1000평에 1200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크다 그러면 큰데, 예, 이거 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 흥농TV. 유튜브에다가 흥농TV를 치시면은 토양에 대해서 작물에 관계없이 한 630까지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실 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흥농TV를 치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농사는 저절로 잘 되고요. 농사가 힘들고 어렵고 궁금할 때 흥농TV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